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간센터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무려 73%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방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익숙한 음식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알려드릴 단 2가지 식재료를 제대로 조합해서 드시면 간에 쌓인 지방이 빠지고 밤새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 속 찌꺼기까지 청소된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동의보감에 기록된 수백 년의 지혜이자 하버드 의과대학과 대한간학회가 최근 연구로 다시 증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바로 부추와 두부입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천연 보약의 놀라운 비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는 환상의 조합 8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 손 꼭 잡고 공원을 함께 걷기 위해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정보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 후에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피곤한데도 잠이 잘 안 오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시나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이 밤새 불안정하고 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부추가 여러분의 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추, 여러분 잘 아시죠? 된장찌개에도 넣고 김치도 담그고 부추전도 부쳐 드시는 바로 그 부추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텃밭에 꼭 한 4챗은 심어두시던 그 채소인데요.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부추가 사실은 혈당 관리에 있어서 그 어떤 약보다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당뇨병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인구 중 당뇨 환자와 당뇨 전 단계 인구를 합치면 10명 중 4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중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당뇨 전 단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조용히 혈관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몸은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부추에는 황화알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추를 썰 때 코를 찌르는 그 매운 향의 정체인데요. 이 황화알릴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 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드시면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조절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매일 최고 속도로 달리면 자동차 엔진이 빨리 망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부추의 황화알릴이 이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 부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관 안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것을 한 번 더 늦춰줍니다. 즉 밥을 먹어도 혈당이 쉽게 치솟지 않게 해주는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녁에 드시는 게 더 좋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에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도 어느 정도 소비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혈당이 높아진 채 밤새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녁에 혈당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부추 한 접시를 드시면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밤사이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다음날 아침에도 훨씬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고베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황화알릴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이 평균 22%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한 알의 힘 없이 식사 습관 하나만 바꿔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밥상에 부추를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의 지혜가 오늘날 과학으로 다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부추가 간을 어떻게 지켜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간의 채소라고 불려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부추를 간 기능 강화에 특별히 효과가 있는 채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봄이 되면 부추를 특히 즐겨 드시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잠깐, 여러분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간은 우리 몸의 공장입니다. 음식에서 들어온 영양소를 가공하고 혈액 속 독소를 분해하고 담즙을 만들어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 지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달이 오거나 복수가 차거나 심각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미 많이 늦은 후에 말이죠. 부추 속의 디알리설파이드라는 성분이 우리 간에서 글루타치온 합성을 도와줍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몸속에 들어온 독소, 중금속, 미세먼지, 알코올 등을 중화시키고 배출시키는 핵심 물질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글루타치온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4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더욱 감소합니다. 이때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이 글루타치온 합성을 활성화시켜서 간의 해독 능력을 높여줍니다. 하루 종일 쌓인 독소들이 밤사이 간에서 처리되는데 이 작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이 가장 열심히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깊이 주무시는 동안 간은 쉬지 않고 하루 동안 쌓인 독소들을 처리합니다. 이 골든타임에 맞춰 저녁에 부추를 드시면 간이 밤새 해독 작업을 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부추 한 접시가 보약 한 첩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진시황이 부추의 씨가 마를까봐 몰래 챙겼다는 전설도, 사위에게도 아깝다는 속담도 다 이 놀라운 효능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추를 단독으로 드셔도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특정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환상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가지 최강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추와 달걀의 환상 조합입니다. 여러분 달걀 자주 드시죠? 그런데 부추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부터 심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성분이 바로 콜린입니다. 콜린은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관련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뇌의 기억 창고 열쇠 같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충분해야 기억을 잘 저장하고 잘 꺼내올 수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될 때 이 아세틸콜린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음식에서 콜린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부추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황화알릴 성분이 달걀의 콜린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달걀의 지방과 단백질이 부추의 지용성 영양소인 비타민 A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뇌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콜린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28%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손주 얼굴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부추달걀볶음 한 접시가 어떨까요? 여기에 더해서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은 혈중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해로운 물질의 수치도 낮춰줍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도관 안쪽이 부식되는 것처럼 혈관이 약해지면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추의 항산화 성분과 달걀의 콜린이 만나면 이런 위험을 동시에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은 부추 달걀 볶음입니다. 2인분 기준으로 달걀 4개와 부추 한 줌, 그러니까 50g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식용유와 액젓 또는 굴소스, 참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달걀을 그릇에 깨서 노른자와 흰자가 완전히 섞이도록 잘 풀어줍니다. 부추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약 1cm 정도 길이로 잘라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센 불로 달궈줍니다. 이때 흰 연기가 살짝 올라올 때까지 충분히 달궈주셔야 합니다. 팬이 충분히 달궈져야 달걀을 부었을 때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면서 그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납니다. 달걀물을 부어 넣고 약불로 줄이면서 나무젓가락으로 부드럽게 저어 스크램블처럼 만들어줍니다. 반쯤 익었을 때 간을 맞추기 위해 액젓 1스푼을 넣어주세요. 굴소스를 넣으시면 중화풍의 맛이 나니 좋아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부추를 넣고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 10초 정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불을 끄고 접시에 담은 다음 참기름 반 스푼을 두르면 완성입니다. 핵심은 부추를 마지막에 넣고 너무 오래 볶지 않는 겁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황화알릴 성분이 파괴됩니다. 10초에서 15초, 딱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반찬 하나가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동시에 지켜주는 보약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부추와 돼지고기의 피로회복 비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피로하신 분들 많으시죠? 무기력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양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 학명으로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쇠고기의 10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 티아민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티아민이 부족하면 아무리 밥을 먹어도 그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먹어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아민은 수용성 비타민이라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쉽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매일 음식으로 보충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부추의 마법이 작용합니다. 부추 속 알리신 성분이 티아민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일반 티아민보다 우리 몸에 훨씬 오래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일반 티아민이 빠르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알리티아민은 지용성 형태로 바뀌어서 체내에 오래 남아 활동합니다. 쉽게 말해 에너지 전지가 일반 건전지에서 충전 배터리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섭취했을 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티아민의 체내 이용률이 최대 1.5배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로회복 효과가 그만큼 더 강력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간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간의 지방대사를 도와서 지방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의 간 해독 성분과 돼지고기의 메티오닌이 만나면 간 건강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동양의학적으로도 돼지고기는 차가운 성질이고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어서 서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안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부추 잡채나 부추 돼지고기 볶음이 좋습니다. 삼겹살보다는 앞다리살이나 목살처럼 지방이 너무 많지 않은 부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름에 볶을 때 처음에 돼지고기를 먼저 충분히 익혀주시고 마지막에 부추를 넣어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항상 부추는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부추와 두부가 만났을 때의 강력한 효과입니다. 사실 이 조합이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추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간 건강과 혈관 건강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이 혈관 속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키는 천연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수도관에 낀 물때를 제거해주는 특수 세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추의 황화알릴이 합쳐지면 이 혈관 청소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두부의 레시틴이 콜레스테롤을 떼어내는 동안 부추의 황화알릴이 혈관벽에 새로운 찌꺼기가 달라붙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또한 두부의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은 간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간의 부담을 적게 주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추의 따뜻한 성질과 만나면 수족냉증이나 어깨 결림 같은 증상도 부드럽게 개선됩니다. 두부에는 칼슘도 풍부한데요. 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이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K가 충분할 때 칼슘의 뼈 흡수율이 최대 30%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는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부추 두부구이가 좋습니다. 두부를 약 1cm 두께로 슬라이스해서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물기를 잘 제거해야 구울 때 기름이 튀지 않고 겉이 바삭해집니다. 팬에 기름을 최소한으로 두르고 중불에서 두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구운 두부를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잘게 썬 부추,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을 섞어 만든 양념장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추를 익히지 않고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황화알릴 성분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부추와 사과가 만들어내는 혈압관리의 비밀입니다. 혈압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부추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몇 배로 강력해진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과 부추의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하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각각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3배에서 4배 높아집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혈관을 산화시켜서 손상시키는 주범인데 이것을 제거해주면 혈관 건강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또한 사과와 부추에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은 몸속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칼륨이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부추의 칼륨과 사과의 칼륨이 합쳐지면 이 나트륨 배출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 조합을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부가적인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드시면서 이것을 함께 실천하시면 됩니다. 사과의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변비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부추의 식이섬유와 함께 작용하면 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음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추, 사과, 주스입니다. 준비물은 단 3가지입니다. 부추 1줌, 사과 하나, 물 100ml. 이게 전부입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집에 있는 재료로 당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부추를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사과는 껍질째 씻어서 15분만 제거하고 껍질 그대로 깍둑썰기로 잘라줍니다. 사과 껍질을 꼭 남겨주세요. 껍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과 퀘르세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영양소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사과와 부추, 물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달지 않고 깔끔한 맛이라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오히려 이 맛이 익숙해지고 개운한 느낌 때문에 찾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한 잔 드시거나 저녁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추의 효능과 4가지 환상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추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7번째 이야기는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부추의 황화알릴 성분이 위벽을 직접 자극할 수 있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끓는 물에 30초 정도 살짝 데쳐서 드세요. 데쳐도 건강 효과는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부추의 자극 성분이 예민해진 식도를 더 자극해서 가슴 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추를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두부나 달걀처럼 자극이 덜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해서 드세요. 셋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부추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끊으시면 약 효과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많은 부추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심장 부정맥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 적절한 양을 드세요. 그리고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부추는 하루에 한 줌 50에서 7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건강 효과는 충분히 보시면서 부작용 위험은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두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두부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두부에 대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부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부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65세가 되면 20대에 비해 근육량이 20에서 30% 줄어들고 80세가 되면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골절되고 그 골절이 노인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 후 고관절 골절이 생긴 70세 이상 어르신의 1년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두부는 이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공급해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100g에 단백질 10g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포화지방이 적어서 신장에 부담이 적고 소화도 잘 됩니다. 미국 FDA는 하루 25g 이상의 대두 단백질을 섭취하면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부두모를 드시면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대두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의 LDL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데요.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플라크를 형성하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두부를 꾸준히 드시면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께 두부는 특별히 더 소중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뼈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줄어드는데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이 골밀도 감소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들, 두부를 매일 드세요.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두부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9번째 이야기는 두부를 드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두부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첫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치매와 노인인지 장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일주일에 9회 이상, 즉 매우 자주 많은 양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성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연구팀은 두부에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부는 분명히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이 그렇듯이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반모에서 한모 사이 약 15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의사항 둘째,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부에는 칼륨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혈압을 조절해주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고칼륨 혈증인데요. 근육 무력감, 손발 저림, 메스꺼움이 초기 증상이고 심한 경우 심장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지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신 후 두부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주의사항. 셋째, 두부를 기름에 튀기거나 구우실 때 조심하세요. 두부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불포화 지방산을 고온의 기름에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이 포화 지방보다 심혈관 질환의 2배 이상 해롭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찌개에 넣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기름으로 중불에서 구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사항도 지키면서 두부를 드시면 부작용 없이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는 두부와 시금치가 만들었을 때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철분, 엽산, 비타민 K,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한국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은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 자체가 시금치가 얼마나 대단한 채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어떻게 좋을까요?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비타민C가 두부의 철분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부와 시금치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함께 드시면 몸속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금치와 두부가 상극이라고 들어보셨죠? 시금치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든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금치를 주로 데쳐서 드시는데요.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 제거됩니다. 데친 시금치를 물기를 꼭 짜고 드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옥살산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또한 음식으로 먹을 때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가서 옥살산이 칼슘과 집중적으로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걱정 마시고 두부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함께 넣어 드시거나 두부와 시금치 나물을 함께 드세요. 이 두 식재료의 조합은 우리 몸에 든든한 영양의 기둥이 되어줍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두부와 브로콜리의 뇌 건강 지킴이 콤비입니다. 브로콜리는 치매 예방에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배신진환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두부만 먹었을 때 모자랄 수 있는 비타민C를 브로콜리가 채워줍니다. 비타민C는 단백질과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의 마그네슘이 두부의 칼슘이 뼈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함께 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동맥 경화의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에 강력한 시너지가 납니다. 드시는 방법은 두부 브로콜리 볶음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작은 송이로 잘라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 성분이 파괴됩니다. 데친 브로콜리와 깍둑 썬 두부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고 소금과 후추로 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고 맛있는 건강 반찬이 완성됩니다. 12번째 마지막 조합은 두부와 미역입니다. 이 조합은 혈당과 혈관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조합입니다. 미역은 철분, 칼슘,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입니다. 오래전부터 산모들이 미역국을 드셔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역의 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은 중금속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역의 호코잔틴이라는 성분이 특히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성분이 당의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두부가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하고 미역이 식이섬유 역할을 해서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미역이 위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자연스럽게 예방하게 됩니다. 두부 미역국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음식입니다. 이것이 그냥 맛있는 국이 아니라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건강 보약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셨죠? 다만 미역을 드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고 하루에 한 그릇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추는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황화알릴 성분이 혈당 상승을 천천히 조절해줘서 혈관을 지켜줍니다. 둘째로 디알릴설파이드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인 글루타치온 합성을 도와서 간을 지켜줍니다. 저녁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하루 한 줌 50에서 70g이 적당합니다. 부추의 최강조합 4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달걀과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피로 회복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두부와 함께 드시면 혈관 청소와 간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과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와 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두부는 근육 유지와 콜레스테롤 관리, 골다공증 예방에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하루 반모에서 한 모 이상 과식하지 마시고 기름에 튀기거나 과하게 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두부의 최강 조합 3가지도 기억하세요. 첫째,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암 효과가 강력해집니다. 둘째,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미역과 함께 드시면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저녁 밥상에 부추 한 접시를 올려주세요. 반찬이 없으면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간단히 무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두부를 밥상에 올려주세요. 두부 된장찌개에 미역과 시금치를 함께 넣으시면 그것 하나로 혈당, 혈관, 간, 뼈 건강을 모두 챙기는 완벽한 보약 한 그릇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실까요? 부추 한 단에 몇백 원, 두부 한 모에 1,000원도 안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젊었을 때부터 드셔온 이 친숙한 음식들이 사실은 그 어떤 비싼 건강 보조식품보다 뛰어난 천연 보약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날 과학으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니 단 하나라도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아침에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2주가 되면 밥 먹고 나서 예전처럼 그렇게 졸리거나 무겁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온 강한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힘든 시절에도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입니다. 그 힘으로 이제는 우리 건강을 지켜냅시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당당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직접 실천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이 채널을 통해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